안녕하세요. 천종현 수학연구소 수학연구보고서 시즌 1 교과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수학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원표가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6학년 1학기입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바로 전에 6학년에서 배운 내용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리를 잘 익히고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6학년 1학기 단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단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6학년 1학기는 이제 중학생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서 중학교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자,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은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혼합계산이라던가 방정식,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원리가 되고, 자, 그리고 각기둥과 각불,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는 그 1학년 2학기의 이체도형을 배울 때 그 부분과 관련이 있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고 중학교로 간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더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단원 각기둥 각불과 4단원 비와 비율,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2단원과 4단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각기둥과 각불입니다. 자, 2단원 각기둥과 각불은 기둥 모양 그리고 뿔 모양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각기둥과 각불은 밑면의 모양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자,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사각기둥, 자, 삼각형일 때는 여기는 삼각기둥은 아니고 뿔 모양이어서 삼각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뿔로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름에 따라 가면 됩니다. 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사각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옆면이 4개가 돼요. 자, 그 모서리마다 4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4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어서 4개가 있죠. 자, 그래서 위아래 4개씩. 그래서 4 곱하기 2. 모서리는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4 곱하기 3. 자, 그래서 이름에 따라서 네모의 수를 같은 수를 넣어주면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각기둥이라고 한다면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서리마다 옆면이 하나씩 생겨서 3, 그리고 이 밑에 밑면에서 플러스 1. 자, 꼭지점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3개 있죠? 자, 그래서 3개에다가 위에 뿔의 꼭지점까지 해서 플러스 1. 자,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그리고 각각 올라가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사각뿔을 구한다고 한다면 자, 4 더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2, 4 더하기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6학년 때 이 네모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뿔이 여기 이제 뿔에서 꼭지점이 뭐였는지, 이게 뿔의 꼭지점이죠.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중학교에 가서도 똑같아요. 중학교에서는 표현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면의 수는 대신에 표현 방법이 이제 n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n 더하기 2. 자,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3n.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에는 2n.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 n 곱하기 2. 2n이죠. 2n. 그 다음에 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도형이나 입체 도형을 교구나 구체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더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4단원 비와 비율입니다. 자, 4단원 비와 비율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가지고 풀기 때문에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개념을 일단 잘 볼게요. 중학교에서도 이제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개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듯이 자, 비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비와 그리고 비율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땡땡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러면 나눗셈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 만약에 2 나누기 5예요. 자, 그럼 2 나누기 5는 자, 두 개를 5명이 나눠 먹는다던가 그렇게 이제 나눗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비로 고치게 되면 나누기 대신에 땡땡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땡땡을 대라고 읽고 그래서 우리가 2대 5, 뭐 몇 대 몇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2대 5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기준 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량이라고 하고 앞에는 그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비교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양 그리고 기준량. 자, 그러면 이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기준일 때는 뭐뭐에 대한 자, 이 기준이 뭐뭐에 대한 어떤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대 5라고 읽을 수 있고 5에 대한 나의 기준은 지금 5다. 그래서 5에 대한 2의 비.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2의 5에 대한 비. 마지막으로 2와 5의 비.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읽는 방법을 통해서 2대 5를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눗셈에서 왔다는 거. 자, 그래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나눗셈을 이해를 하게 되면 비율을 알기가 쉬워요. 자,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 결국에 똑같이 되겠죠?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2 나누기 5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되죠? 5분의 2.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량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은 2가 됩니다. 자, 이게 백분율로 가게 되면 자, 만약에 5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이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자, 100일 때는 40이 되죠. 자, 그러면 5문제 중에 2문제 맞았다는 거는 100문제였을 때는 뭐 40문제 아니면 100점 중에서는 40점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백분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눗셈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비와 비율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으로 비례식 두 비율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식이죠. 자, 그래서 2대 5는 4대 10. 그래서 5분의 2, 10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식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특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농도 그리고 속력 그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 농도 속력 그런 부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눗셈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6학년 1학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1학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학교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던가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5학년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5학년, 6학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이때 충분히 원리도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중학교에 가서도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더 열심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1학기 내용을 그동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